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김민호입니다. 현재 미국 통신 기업 1위인 버라이즌이 무엇을 위해서 26조라는 큰 금액을 들여 5G 성장을 위해 유선 사업 회사를 인수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공을 들인 인물이라는데, 향후 어떤 사업을 위해서 미국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국내 관련 기업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4차 산업 5G 국내 휴대폰 통신 시장의 전망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을 흔히 고속도로에 비유를 하는데요. 음성, 문자, 그다음 데이터와 같은 정보가 더 빠르게 더 많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동통신의 기술인데, 네이버와 다음 같은 이제 포털 사이트나 카카오톡, 우리가 많이 보는 넷플릭스가 생겨난 것도 정보통신 기술 덕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는 등 전 세계 이동통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동통신은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정보통신 기술 강국에 이르게 오르게 했고요. 국민의 삶을 전면적으로 조금 변화를 시켰습니다. 미국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약 26조에 이르는 거금으로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즈 페런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현지 모바일 가입자 1위 통신사가 유선 통신사로 눈길을 좀 돌린 것인데요. 라이즌이 이제 한때 무선 부분만 남기고 유선 부분을 다른 회사에 넘겼었는데, 사업 환경의 이제 변화에 따라 일부 지역의 유선 사업을 떼어간 회사를 통째로 사들인 것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 이제 올해 6월 버라이즌 CEO 면담을 시작으로 2주 동안 동서부를 오가며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이제 6G 차세대 반도체 협력 강화를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의 한스 베스트벨이 최고 경영자와 만나 차세대 통신 분야와 이제 갤럭시 신제품 판매에 대한 협력 방안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이제 기술과 서비스의 방안, 6G 등 차세대 통신 기술 전망이 하반기 갤럭시 신제품에, 그다음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의 협력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눴는데요. 이유는 파운드리와 이제 스마트폰, 가전 등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와 6G 등 미래 산업에서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버라이즌이 2020년에 체결한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은 7조 9천억 원 규모로 한국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해당 수주를 계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5G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지 아시겠죠? 이 버라이즌이 5G FWA 이제 가입자는 4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5억 달러의 이제 수익률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후불 또는 모바일 가입자 중심으로만 회사의 몸집을 키워왔었는데, 유선 분야에서 광 기반 고속 인터넷, 그다음에 왜 현지 5G 시장 성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버라이즌과 이제 프론티어는 합병이 완료되면 미국 3천만 가구의 광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양사가 내년 말까지 각각 2천만 가구, 1천만 가구 도달을 목표로 세웠는데, 프론티어가 구축한 유통망을 통해서 이제 버라이즌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거액의 인수 대가를 치르게 됐는데요. 합병 3년 차까지 이제 5억 달러의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뭐 비용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좀 예상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프론티어가 있고 버라이즌이 있는데요. 이게 이 공급망을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넓는데 앞으로 이제 400만 명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버라이즌과 이제 프론티어가 이제 같이 유무선 통신을 합작으로 이제 이 미국 통신 사업을 전체를 다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이 시장 자체가 중요하고 관련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과 진짜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한 영향력을 좀 가지고 같이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보다 살찌우는데 역할에는 이제 5G 통신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유는 통신의 데이터 전송 속도 때문인데 5G 통신은 이제 초고속, 초저지연, 그다음에 초연결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건 4G 통신에선 불가능했던 일인데 단적으로 이제 최대 전송 속도의 경우 이제 4G는 1기가바이트 정도 나왔는데 5G 통신은 20기가바이트에 좀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5G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지연은 4G 통신에 의해 10분의 1로 감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인 공장이 자동화, 그다음에 산업 자동화, 그다음 자율주행, 그다음 멀티미디어, AI, 인공지능, 첨단 의료 등 서비스의 5G 통신은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네트워크 접속 시간 비율이 14.2%로 8개 국가 가운데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스위스, 영국, 호주 등 선진국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13%를 기록했지만 영국은 5.2%를 기록해 가장 낮았는데 반면 4G 서비스의 접속 비율은 최소 86%에서 최고 98%를 기록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4G 연결 서비스는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을 제외한 이제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제 초고속 광 케이블망이 미비해서 유선 인터넷망 업그레이드 시대가 이제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선 인터넷에 비해 확실한 비용 절감을 창출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정부 예산 2,500조 원을 들여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투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버라이즌은 이제 이에 오는 2025년까지 미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제 무선 모델 서비스를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는 약 5천만 대의 가정용 무선 통신칩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메타버스 역시 이제 초고속 무선 인터넷 기술의 핵심인데 가장 가상 세계에서 이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은 5G 기반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5G 또는 휴대폰 관련 주가 있을 텐데요. 현재 모멘텀 자체는 아직 없고 이 테마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AI 관련되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이동통신과 휴대폰 관련 업체로는 이제 5G, 6G 휴대폰 관련주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와이팜, 그 다음에 코아시아 CM, 우주 일렉트로, KH바텍, MC넥스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국내 휴대폰 관련주로서 해당 휴대폰이 이제 5G 테마의 메인이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군 자체가 좀 이슈를 받지 못하고 AI 관련 인공지능 스마트폰이 더 활성화됨에 따라서 좀 주가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요. 이 기업들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많은 국내 기업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 다음에 휴대폰, 5G, 6G 어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눈여겨 눈여겨서 한번 깊게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어떤 테마성이 좀 형성이 되면은 이제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신중하게 항상 투자를 하시고요. 이상 데이온 멘토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